북한은 중국에 영원히 의존할 건가? 2편. 7. 북한 경제의 지배자 중국. 대동강의 기적 만들기. 북한 노동당 비핵화할 수 있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북한 지역별 경제 개발 시나리오 작업에 참고가 되도록 무역, 자원, 기술, 외화, 재정, 지역, 산업 등 분야별로 나누어 들여다보겠습니다. 1. 거시적 무역 의존도. 사실상 유일 파트너 구조. 2024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6억 9,611만 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2억 4,494만 달러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8%에 달하는 것으로 코트라 등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치를 보면 구조가 더 뚜렷합니다. 2025년 북중 무역은 전년 대비 25.7% 증가했으며 대중 수입 22억 9,469만 달러, 대중 수출 4억 4,018만 달러로 각각 25.2%, 26.1%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규모이며 농업, 화학, 섬유의료, 플라스틱 고무 등 일부 산업의 수입 규모는 2015년, 2016년 유엔 제재 강화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상품 수지 적자는 18.5억 달러, 명목 GDP의 5.8%로 상당한 압박 요인이나 비공식 임가공 재수출 무역 확대를 고려하면 실질 적자는 1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GDP 대비 수입액이 5%대라는 것은 재정, 산업 운영에 있어 대중 수입이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경제 순환의 필수 인풋으로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섬유의류 원부자재 수입 규모가 단순 내수용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비공식 임가공 재수출 경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중국 원자재 반입, 북한 내가공, 제3국 재수출이라는 그림자 가치 사슬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2. 자원, 전략물자, 생필품 의존도. 1. 에너지, 완전한 생명선 구조. 북중 원유 교역은 1997년 이후 연간 약 52만 톤 물량이 사실상 고정된 채 거래되어 왔고 국제 시세와 괴리된 가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국가 간 원조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원유를 가공하는 봉화화학 공장 자체가 중국의 원조로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연간 중국에서 50만에서 1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며 다칭 유전에서 송유관을 통해 공급받는 구조로 북한의 저출로 불립니다. 정제유는 주로 해상 선박을 통해 야오닝성, 장쑤성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됩니다. 최근 통계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반입 제한량의 96.6%, 48만 3,139배럴을 공급, 사실상 제재 상한선에 근접한 물량을 공식 루트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밀수, 우회 물량을 더하면 실제 반입량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식량, 생필품, 국가무역 채널의 핵심. 2025년 대중 수입은 제재 환경 속에서 생산, 소비 유지에 필요한 필수재, 경공업 투입재 중심에 분산된 구조를 보였고 가발 임모가 2.08억 달러로 9.1%를 차지해 최대 품목이었으나 상위 5개 품목 합계도 24% 수준에 그쳐 특정 품목과도 집중은 없었습니다. 주요 수입품은 식용유, 섬유편물, 가구류 등으로 주민생활 유지와 경공업 생산 지속에 직결됩니다. 코로나 봉쇄기 사례가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국경 재개 시 단둥 신의주 화물열차로 가장 시급한 식량, 비료, 의약품이 우선 반입되었으며 이는 중국과의 교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한 경제의 숨통을 트이는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최근 동향으로는 2026년 상반기 대중 텅스텐 수출이 전년 대비 620.8%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냉동오리, 식용유 등 식품류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즉, 광물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즉각 식품 수입으로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3. 외화 수입 경로에서의 대중 의존. 전통적 외화 채널이 대부분 중국 관문을 경유합니다. 석탄 광물 수출. 석탄은 만성적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중국 수출로 외화를 확보하는 최대 수출품으로 대북 제재로 대중 수출길이 막히면서 생산 자체가 부진해지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도 석탄, 철광석 등 금수품 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 석탄 수출량은 약 150만 톤 규모로 추산되고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장하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관광, 내국인의 국제 관광은 중국에 국한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 역시 주요 외화 조달 창구로 기능합니다. 라선에서는 달러 위안화 유통량이 많고 배급제 없이 시장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신흥 부유층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위탁 가공 OEM, 최근 논란이 된 라선 지역의 가발, 인조 속눈썹 공장 사례처럼 중국 기업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한 인조 속눈썹, 장난감, 의류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변수의 등장, 북러 무역은 공식 통계가 없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치 군사 협력 강화와 함께 확대되어 에너지, 식량 일부 품목에서 대중무역을 대체, 분산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중 의존도가 절대적이던 구조에 처음으로 대체제가 생긴 국면입니다. 다만 전쟁 특수의 피크아웃과 경제적 보상 지연으로 북러 무역의 풍선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중국 지방정부 주도로 북중 물자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4. 국가재정 수입 측면 공식 통계는 제한적이나 구조적으로 유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 통관, 수입, 접경세관, 신의주, 남양, 만포, 라선을 통한 통관은 국가무역회사 체계로 편입되어 있어 무역 자체가 곧 국가재정과 직결됩니다. 2018년, 2019년 이후 무역회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민간 재량 무역에서 국가가 정한 물건만 수입, 수출하는 국가무역 체제로 전환되었고 무역회사는 국가 지시 하에 집행기관 역할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대중무역에서 발생하는 마진, 수수료가 사실상 국가 재정 채널로 흡수되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이례적 HS 코드, 불분명 목적 코드 활용, 북한의 대중국 기타 HS 9804 수입은 통관 효율성 제고나 유엔 제재 우회를 위한 간이 검사 제도 이용 목적으로 의심되는 코드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제재 회피용 재정, 외화 관리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중 수입 증가의 대내적 요인으로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과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 물자 수요 증가, 중앙집권적 경제 개편과 제도 안정화를 위한 소비재 수입 확대가 꼽힙니다. 즉 김정은 정권의 지방개발 정책 자체가 대중 수입 확대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5. 지역별 의존 구조, 국경 접경지대 중심, 대북제재 강화와 무관하게 중국의 필요에 의한 소규모 접경 인프라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훈춘 라선 신두만강대교, 2016년 지안만포 교량, 철로, 2019년 투먼 남양 교량 신축, 단둥 신의주 신암록 강대교, 미개통 상태나 개통 준비 중 등입니다. 라선 사례가 지역 의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2015년 발표된 라선 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은 9곳의 산업구와 10곳의 관광지에 총 154.8억 달러를 투자하는 구상이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이 훈춘, 러시아 극동 지역 대비 저임금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라선의 가발, 인조 속눈썹 공장을 세우며 여건을 조성해왔고 2025년 4월에는 라선 블라디보스토크 관광열차가 재개되는 등 중러 양방향 연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라선, 두만강벨트 TRFEG에서 중국 단독 의존이 아니라 중러 이중 게이트웨이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산업별로 보면 경공업, 섬유, 의류, 가발, 중국산 원부자재 100% 의존, 재수출용 임가공 비중이 큽니다. 광업, 석탄, 철광, 텅스텐, 대중수출이 유일한 판로, 국제가격 대비 협상력 열위에 있습니다. 에너지, 원유, 정제유 전량 사실상 중국 의존, 최근 러시아산이 일부 추가되고 있습니다. 식품, 생필품, 대중 수입 없이는 국가 유통망, 배급, 시장 자체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세 층위로 요약하면 구조적 의존,
불가역적, 원유, 정제유 등 에너지, 식량 안보용 곡물, 식용유 등인데 대체 불가능한 생명선입니다. 전략적 의존, 정책 선택, 국가무역 체계, 경공업 임가공 수출, 지방발전 정책의 수입 물자 조달 부분인데 정권이 의도적으로 설계, 활용하는 채널입니다. 유동적 변수, 북러 밀착에 따른 부분 대체 효과인데 다만 규모는 제한적이고 대중무역이 오히려 회복세를 주도하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포스트 비핵화 시나리오 관점에서는 국제사회 투자가 본격화되어도 초기 5에서 10년은 접경 인프라, 신의주 단둥, 라선 훈춘 축과 국가무역 채널의 관성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중 컨소시엄 모델 설계 시 기존 대중 의존 채널을 활용, 우회할지를 핵심 전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 성별 교역 관문 분포를 보겠습니다. 대중 수입은 야오닝, 광둥, 지린성, 대중 수출은 지린, 랴오닝성 순으로 이루어지며 랴오닝, 지린은 접경 지역으로서 전통적으로 양국 교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광둥성은 해상무역의 주요 대상지로 대두유, 합성 필라멘트 직물, 가구, 도자기 등 주요 수입품이 반입됩니다. 북한의 대중경제 의존도를 정량화 가능한 핵심 3개의 지수를 보겠습니다. 대외무역 집중도 98%, 정제유 공식 공급률, 제재 상한 대비 96.6%, 섬유산업 비공식 재수출 비율, 원자재 수입액의 약 70%. 지금까지 본 것처럼 북한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지배자가 중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은도 이 진실이 불편하여 애써 중국과 거리를 두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둘 수가 없고 급속도로 빨려들어가는 흡입력을 막을 힘이 사실상 없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실상은 허장성세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자립조차 안 되는데 중국이 지원 없으면 곧바로 붕괴될 군사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주국가도 아니고 자립이 불가능한 중국의 허수아비 국가입니다. 김씨 왕조는 사실상 중국이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철저한 종속입니다. 그걸 감추려고 반세기 전부터 주체를 떠들고 자주, 자립, 자위를 외쳐댔습니다. 그럴수록 진실의 역사는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심연으로 나날이 빠져드는 궤적을 남깁니다. 조선, 중국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 시 조선부터 지금의 김씨 조선까지 중국의 속국처럼 존재하는 역사는 지정학적 숙명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운이었을 뿐 당신들 스스로 떨쳐내고 재창조할 수 있는 운명일까요? 숙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남쪽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선택은 북한 주민 여러분 정신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